자, 그러면 이제 1차원 시리즈를 했고요. 2차원 자료 구조인 데이터 프레임을 할게요. 원래 첫 번째가 제일 지루해요. 뭔가 기초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은 시리즈와 비슷해요. 시리즈는 뭐였죠? 1차원이었죠.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이에요. 시리즈는 S 또는 SR로 이름 붙인다고 했죠.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의 앞 글자를 따서 DF로 이름을 붙여요. 데이터 프레임. DF로 일반적으로 이름을 붙이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시리즈보다 훨씬 중요해요. 왜냐? 거의 모든 데이터 분석은 2차원으로 저장돼 있거든요. 현실의 모든 데이터가. 예를 들면 엑셀 스프레드시트 2차원이죠. 행과 열이 있죠. 데이터베이스 역시 2차원이죠. 그러니까 엑셀 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동일한 2차원 구조예요. 얼마나 데이터를 가져오고 다시 입력하고 출력하기 편하겠어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그런 걸 하나씩 할 거예요. 즉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구조예요. 또한 시리즈가 합쳐진 형태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어요. 가로가 행, 로우고요. 세로가 열, 칼럼이에요. 그리고 가로는 인덱스로 표시가 돼요. 0번째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이렇게 하고요. 0번째는 벨기에에 대한 정보네요. 첫 번째는 인도에 대한 정보네요. 두 번째는 브라질에 대한 정보네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요. 열을 볼까요? 칼럼. 컨트리란 칼럼은 보니까 나라의 이름인 것 같네요. 그 다음 캐피탈 칼럼은 수도 칼럼인 것 같네요. 그 다음은 population, 인구 칼럼인 것 같네요. 아,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은 국가와 그 국가의 수도와 인구 수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 선언하는 건 간단해요. 시리즈는 시리즈로 선언했죠.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은 데이터 프레임 적어주시면 돼요. 간단해요. 유의할 점은 대소문자 구분을 해야 돼요. D와 F는 대문자예요. 요거 주의를 하시고요. 선언은 어떻게 하냐?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인 리스트나 딕셔너리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데이터라는 변수는 중첩된 리스트예요. 뭐냐? 이렇게 리스트가 하나죠. 벨기에, 브뤼셀, 이 인구 숫자 이렇게 리스트 하나, 그리고 콤마하고 또 다른 리스트 하나, 그리고 또 다른 리스트. 요 리스트 3개가 큰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볼까요? 그런 데이터의 이게 지금 중첩된 리스트죠. 이 리스트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선언하는 코드 안에 넣어주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판다스의 시리즈는 어떻게 한다 했죠? 하고 안에 데이터를 넣어주거나 딕셔너리를 넣어주면 되죠.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의 이렇게 해주시고 요 안에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지금 중첩된 리스트로 선언을 하니까 요 안에 중첩된 리스트인 데이터 이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한 값을 df라는 변수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df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밑으로 뜨겠죠. 저희가 선언한 데이터, 저희가 입력한 데이터 그대로 저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저희는 이제 성공적으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뭔가 0, 1, 2, 0, 1, 2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분명히 0번째 칼럼은 벨기에, 인도, 브라질인데 왜 0이죠? 이거는 분명히 나라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의미한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0번에. 여기는
수도라고 분명히 명시해주고 여기 마지막 두 번째 칼럼 두 번째 열에도 인구수라는 정확한 명칭을 적어주고 싶어요. 하지만 0, 1, 2로 나온 이유는 저희가 순전히 데이터만 입력을 해버려서 그래요. 칼럼명을 따로 입력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칼럼명을 입력해준 방법은 다음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아까 전과 동일한 코드에서 콤마를 해주시고 칼럼명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columns라고 파라미터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equal하고 대괄호 열고 리스트로 칼럼명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country, capital, population 이라고 하나씩 적어줬어요. 그렇게 되면은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데이터는 그대로 똑같아요. 이렇게 데이터는 똑같이 들어왔는데 칼럼명이 0, 1, 2였는데 지금은 country, capital, population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왜냐? 칼럼명을 따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데이터를 그냥 집어넣으면 선언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유의미한 형태를 선언을 하려면은 칼럼명도 따로 명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희는 중첩된 리스트를 갖고 있는 리스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요. 시리즈가 딕셔너리로 만들 수가 있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마찬가지로 딕셔너리로 넘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 칼럼명을 위에는 지금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줬잖아요. 이렇게 해줄 필요 없이 데이터 안에 지금 데이터는 지금 리스트인데 딕셔너리로 선언을 해버리면은 요 칼럼 이름까지 같이 선언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지금 중괄호죠. 지금 데이터가 중괄호라는 건 이게 딕셔너리라는 거예요. 딕셔너리인데 키 값이 이거예요. 키 값이 country, capital, population 각각의 키 값이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밸류 값이 이렇게 요 하나 통째로 이게 밸류 값인 거예요. 뭐냐? 리스트. 그러니까 키 값은 country, 이 컨트롤에 대한 밸류 값은 이 큰 리스트 하나, 원소가 3개인 리스트 하나, 캐피탈에 대한 키 값의 밸류 값은 요 원소가 3개인 리스트 하나,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이렇게 선언해주고 데이터 프레임 안에 넣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깔끔하게 이렇게 나와요. 코드가 더 간결하죠? 칼럼을 따로 지정해줄 필요가 없죠. 위에선 이렇게 칼럼을 지정을 해줬는데 여기 보시면 칼럼을 지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왜냐? 이 데이터에 칼럼 이름 값이 없으니까 이 데이터에 칼럼명이 없으니까 칼럼을 따로 적어줬는데 이렇게 리스트가 아니라 딕셔너리로 선언을 해버리면은 칼럼명 따로 안 적어줘도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면은 깔끔하게 들어와요. 이렇게 딕셔너리로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현업을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진 않을 거예요. 엑셀이 있거나 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그대로 데이터를 리드하겠죠. 읽어오겠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하나 선언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앞에 보시면은 0, 1, 2 이게 지금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역시 변경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까 전에 칼럼 값을 이렇게 선언해주면은 칼럼 값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칼럼 값을 선언해 준 것처럼 인덱스 역시 선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실행을 해볼까요? 아까 전이랑 데이터는 똑같아요. 근데 데이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똑같고 칼럼명이 똑같죠. 근데 인덱스를 따로 더 추가적으로 지정을 해주니까 0, 1, 2로 나오던 인덱스에서
우리가 지정해준 인덱스인 AA, BB, CC로 인덱스가 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요. 당연히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겠죠. 그럼 여기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의 관계를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하나의 열만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가져오거든요. 이게 인덱싱 슬라이싱인데 조금 이따가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런 방식이 있다는 것만 보시고요. 가져와 볼게요. 하나의 열만 가져오는 거예요. 컨트롤이라는 하나의 열만 가져와 보면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컨트롤이라는 하나의 열만 가져오는 거예요. 세로로 지금 가져왔어요. 그럼 이게 어떤 데이터 구조인가 알고 싶어요. 그럼 요거를 통째로 타입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타입에 통째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실행을 해볼까요? 시리즈가 나오네요.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각각의 열은 이 데이터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란 데이터 구조인데 각각의 열은 판다스의 시리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 전에 본 데이터 프레임인데 각각의 열, 세로 하나하나는 시리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판다스의 큰 데이터 구조인 두 가지 데이터 구조인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 속성은 네 가지가 있어요. 판다스의 시리즈는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었죠. 인덱스와 밸류. 근데 시리즈와 달리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럼 값이 또 하나 더 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보여주기 위해서 D타입이라는 속성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점하고 보시면 되고요. DF란 데이터 프레임을 위해서 저희가 선언을 해줬죠. DF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속성을 한번 볼게요. 속성을 볼 때는 마찬가지로 df 점 해서 속성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인덱스에 대한 속성 값이 나오네요. 0부터 시작해서 3까지고 3이 스탑이고 차이는 1씩 인덱스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df 점 칼럼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df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속성 값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D타입은 뭘까요? 컨트롤의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 캐피탈의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 파퓰레이션의 데이터 타입은 int라는 걸 보여주는 속성 값이네요. 참고로 이게 스트링이 아니라 오브젝트로 나온 이유는 아직까지 판다스는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다루지 않고 오브젝트로 다뤄요. 추후에 개선을 할 거라고 로드맵이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브젝트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밸류 마찬가지로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냐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속성을 가져요. 네 가지를 하나하나 조회를 하셔도 되지만 한꺼번에 조회를 하시려면은 info라고 해주세요. 그럼 한 번에 이렇게 정보가 조회가 돼요. df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칼럼은 세 가지고 0에서 2까지 세 개의 행위, 인덱스는 세 개고 각각의 칼럼명의 데이터 타입은 뭔지, 메모리는 얼마나 잡아먹는지 모든 속성 값이 간결하게 보여주는 메소드로 info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선언한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칼럼이 인덱스가 지금 0, 1, 2인데요.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각 국가들의 데이터잖아요. 국가들의 수도, 국가들의 인구수.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를 인덱스로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set index라는 함수를 써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점 하시고 set index 하시고 어떤 인덱스를 어떤 칼럼을 인덱스로 하고 싶으신지 칼럼명을 이 안에 적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컨트리를 인덱스로 쓰고 싶으시니까 여기 안에 컨트리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은 볼까요? 컨트리를 인덱스로 지정을 하시고 그걸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거를 보시면은 위와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위에는 인덱스가 0, 1, 2였는데 이번에는 set 인덱스를 해버리니까 인덱스가 컨트리가 됐죠. 벨기에, 인도, 브라질 이런 식으로 특정 인덱스를 지정을 할 수도 있어요. 이 형태보다는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덱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하나의 인덱스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뭐 현실에서도 인덱스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인덱스로 값을 구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복수 개의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똑같이 적어주시면 돼요. 인덱스에 지금 컨트리 적어주신 것처럼 여러 개 하고 싶다. 컨트리와 캐피탈을 하고 싶다. 그럼 컨트리와 캐피탈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대괄호로 감싸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거를 통째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거 적어주시면은 인덱스가 2개인 데이터 프레임이 선언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인덱싱에 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추후에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loc라는 걸 쓰는데 지금 모르셔도 돼요.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loc로 하고 어디의 인덱스를 적어주시면은 인덱싱 돼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지금 현재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가 벨기에 브뤼셀 조합인 값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벨기에 브뤼셀 조합은 이거죠. 값이 뭐죠? 요거죠.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요게 인덱싱이고요. 요거는 추후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데이터 프레임의 칼럼은 어떤 데이터 타입일까라는 걸 얘기를 해볼 건데요. 기존에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어떻게 생성했냐면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손으로 입력을 해서 그걸 데이터에 넣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을 했을 때 각각의 칼럼이 시리즈라고도 했잖아요. 그러면은 시리즈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얘기가 밑에 나오는 건데 요 데이터 프레임은 사실 시리즈가 하나, 둘, 세 개가 지금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리즈를 일단 세 개를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시리즈는 데이터가 1, 2, 3, 4, 5, 인덱스는 A, B, C, D. 두 번째 시리즈는 데이터가 5, 6, 7, 8이고 인덱스 역시 A, B, C, D 같죠? 세 번째 인덱스 역시 데이터는 90, 11, 10이고 인덱스는 동일합니다. 데이터를 이건 지금 딕셔너리인데 키 값이 컬럼 1, 컬럼 2, 컬럼 3고 밸류가 시리즈 1, 시리즈 2, 시리즈 3이에요. 이렇게 만든 데이터를 그대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죠. 이거는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 시리즈 3개로 시리즈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걸 보여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넘파이의 다차원 배열 n 디멘셔널 어레이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간략한 비교를 하고 넘어갈게요. 공통점, 넘파이도 엘리멘트 와이즈 오퍼레이션, 요소들 간 연산이 이루어져요. 요소들 간 연산이 뭐죠? 시리즈에서 보여드렸던 거, 이런 시리즈가 있으면은 아까 전에 곱하기 1000을 했었죠. 지금은 더하기 10을 해볼게요. 더하기 10을 하니까 요소들 간에 다 10이 더해져요. 시리즈의 특징이었잖아요. 이게
기존 파이썬의 딕셔너리나 리스트는 작동하지 않는 시리즈가 이러니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도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죠. 여기서 파퓰레이션만 가져와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데 인덱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나의 열만. 그럼 여기서 1000을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각 값들에서 1000이 나눠진 값이 출력이 돼요. 아, 시리즈처럼 시리즈가 요소들 간 연산,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 가능했던 것처럼 3-5, 7, 4에 각각 10을 더했던 것처럼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도 요소들 간 연산이 가능해요. 요소들 간 1000을 나누는 게 가능했어요. 이게 특징이고요. 이게 뭐 숫자만 되냐? 아니에요. 문자열도 가능해요. 컨트리가 이렇게 있고 캐피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 문자열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죠? 혹시 이 코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자들 간의 덧셈 연산이죠. 컨캐터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접합. 그냥 두 개가 숫자들끼리 더했으면은 사칙 연산이 되겠죠. 뭐 1 더하기 2는 3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숫자, 정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연산이 되는데 문자열끼리 덧셈 연산을 해버리면은 이렇게 합쳐져 버려요. 붙어버려요. 그런 것처럼 컨츄리와 캐피탈 각각의 칼럼을 요것과 요거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먼트 요소들 간 붙어버려요. 인디아, 뉴델리, 브라질하고 브라질리아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끼리 같은 인덱스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붙어버려요. 요게 요소 간 연산 엘리먼트 와이즈 오퍼레이션이고요. 이게 판다스의 데이터 구조의 특징이에요. 순수한 파이썬에서는 이게 안 돼요. 차이점은 시리즈 간 연산을 하는 경우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시리즈가 있을 때 시리즈 S의 A, B 위치만 가져온 게 S1이고요. BC만 가져온 게 S2예요. 볼까요? S1은 A, B만 가져왔죠. S2는 BC만 가져오게 됐죠. 그러면은 S1과 S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와 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해보는 거예요. 모르겠으니까. 이렇게 돼요. 뭐죠 지금? A는 NaN, C도 NaN. 나더 넘버라고 그냥 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값이 없는 거. A, C는 값이 없어요. B는 마이너스 10이 나왔어요. 어떻게 연산이 되느냐? 시리즈는 위에 적어놨죠. 시리즈 간 연산을 하는 경우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A의 값, S1의 인덱스 S1의 값을 보니까 A, B가 있죠. S2는 B, C가 있죠. 둘 다 B는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하지만 A는 S1에만 있고 C는 S2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B끼리는 연산이 된 거예요. 여기서 S1 플러스 S2가 B끼리는 연산이 된 거예요. B끼리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10이 나온 거죠. 근데 A는 S1에는 있는데 S2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요. C 역시 S2에만 있고 A에는 없기 때문에 연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 시리즈 간 연산을 할 경우에는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많이 쓰시다 보면은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지금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 요소 간 연산을 배웠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냥 연산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 앞에 두고. 그러면은 지금 요런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데이터를 보니까 인덱스는 컨트리 행이네요. 요 앞에 컨트리의 벨기에, 인도, 브라질이 인덱스예요. 행인과 동시에 행이면서 동시에 인덱스인 거예요. 열이면서 동시에 인덱스인 거예요. 각각 행을 구분할 수 있는 인덱스 값. 그리고 또 다른 열로는 캐피탈과 파퓰레이션이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df index with country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각 국가의 수도 인구는 벨기에 수도 인구 대비 몇 배인지 구하세요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실습을 하는데 제가 코드 스켈레톤을 작성을 해놨어요. 이 물음표만 채워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한 3분 정도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지. 값을 입력을 해보시고 실행을 해보세요. 어떤 값이 나오는지.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각 국가의 수도 인구는 벨기에 수도 인구 대비 몇 배인지 구하세요가 문제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이렇잖아요. 그럼 일단 각 국가의 수도 인구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그리고 벨기에 수도 인구도 구해야겠고요. 각 국가의 수도 인구를 구해야 되니까 인구수만 먼저 출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데이터 프레임의 이름은 요거잖아요. 위에 주어진 거. 여기서 수도 인구만 출력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뭘 입력을 해야 될까요? 수도 인구 파퓰레이션 입력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날 거예요. 왜냐? 문자열로 보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각 국가의 수도의 인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벨기에 수도 인구도 구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힌트였어요. 첫 번째 안에는 파퓰레이션을 넣으면 되겠죠. 이 파퓰레이션 코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벨기에만 따로 빼야 되잖아요. 그럼 벨기에를 여기 안에 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벨기에의 수도 인구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데이터 프레임 시리즈 앞에 두고 사칙 연산을 해버리면 그대로 연산 결과가 나왔잖아요. 저희는 여기 앞에 각 국가의 수도 인구수를 적고 뒤에 벨기에 수도의 인구수를 적으면 되겠죠. 그러면 실습으로 와서 앞에는 뭘 적으면 되죠? 요거 그대로 적으면 되죠. 각 국가의 인구수, 뒤에는 벨기에의 수도의 인구, 요거죠. 근데 요걸 구하는, 이 숫자를 구하는 코드는 요 코드겠죠. 이렇게 해버리면은 각 국가의 수도의 인구수가 벨기에의 수도 인구수 대비 몇 배인지를 알 수 있게 되죠. 벨기에는 당연히 1배겠죠. 인도는 이만큼의 숫자가 이거의 몇 배니까 116배네요. 브라질은 18배. 자, 이렇게 엘리먼트 와이즈 연산으로 실습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만약에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안 쓰면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하든 계산기로 하든 엑셀로 하든 상당히 번거로웠겠죠.
하지만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요소간 연산을 통해서 단 한 줄로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습이었고요.